네, 이번에는 클래스 관리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이 LMS는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학급 관리부터 이제 생성 AI를 클래스 등을 활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클래스팅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알림장이나 이 공지사항을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내용, 그리고 전달력은 높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께서 소속된 클래스를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자, 클래스팅으로 학부모님을 초대해서 같이 운영하는 학급들도 계시죠. 특히 초등학교는 학부모님을 초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구성원 초대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초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코드를 안내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 문구를 복사해서 가정통신문에 넣거나 하는 기능들도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문구를 복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QR코드를 저장을 해서 이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냥 문자로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문자를 번호 입력해가지고 바로 발송을 하시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다 귀찮다라고 하는 초대장 인쇄라고 있어요. 자, 이 초대장 인쇄. 그러면 A4로 한 장짜리 인쇄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드가 다 나와 있는 설치 방법부터 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코드도 다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장 인쇄해서 학기 초에 안내해 주시면 학부모님이 들어오시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게 계신 분들 회원가입도 진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쇄를 해서 학기 초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코드 지금 보시면 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코드가 자동으로 갱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만약에 신학기 때 가정통신문으로 이거를 내보내셨다면 추후에 전학 오는 학생이 있다거나 추가로 들어오시는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코드가 만료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알림장 기능. 여기 상단에 글쓰기가 있죠. 글쓰기를 누르게 되면 알림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내사항으로 나옵니다. 자, 알림장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날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익숙한 칠판 화면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쓰시고 싶은 문구를 쓰는 겁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 색연필, 줄넘기, 그 다음에 클래스팅, 네, AI, 수학 1단원, 진단평가 보기.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알림장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클래스팅 AI 쪽을 제가 네, 이렇게 형광펜도 칠하고 밑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준비물 같은 경우는 타이틀인가 좀 큰 글자로 쓰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식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에다가 만약에 내가 영상을 추가를 해서 알림장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튜브 링크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네, 선생님께서 알림장으로 쓸 때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모드를 끄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글 쓸 수 있는 모드와 동일하게 볼 수가 있고요. 발표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글을 크게 띄워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작게 보여주고 싶다면 작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 저장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선생님께서 실제로 쓰시고자 할 때 이 임시 저장한 글에서 해당 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약도 가능합니다. 자, 예약을 하게 되면 원하는 시간에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게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글이 작성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글을 몇 명 읽었는지, 누가 안 읽었는지, 1시간 이후부터는 또 재알림을 원하는 데까지, 읽을 때까지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화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공지를 등록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쓴 글을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읽었으면 뭐 좋아요, 확인했어요 이런 반응도 남길 수가 있고 체크박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끄고 다시 들어갔을 때 체크박스가 유지되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 댓글로도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손쉽게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 안에서의 서로 독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읽을 때까지 또 확인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명 읽었다. 안 읽은 친구들이 있다. 이전에 글을 한번 볼게요. 제가 기존에 썼던 글을 보면 자, 이 실험을 했던 글을 지금 안 읽은 친구가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안 읽은 친구한테만 다시 한번 알림을 발송을 또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읽을 때까지 계속 알림을 발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알림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에 발송을 할 수가 있고 읽을 때까지 알림을 발송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알림장뿐만 아니라 모든 글에 대해서 읽음 알림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관리를 할 때 선생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성하는 게 또 필요할 거예요.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 프로젝트 단위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간을 선생님께서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반 게시판으로 활용하면 이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볼 수 있는 이 클래스에 이동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이라는 공간에서는 학생들과 과제 올리는 공간,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속닥속닥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냥 글 쓸 수 있는 네, 이 정민재 친구 이렇게 올려줬죠. 이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공간들을 원하는 대로 개설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자물쇠가 표시된 공간도 있습니다. 자, 이 자물쇠가 표시된 공간은 선택한 학생들만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공간이죠. 자, 이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 안 된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 모음은 원하는 대로 선생님께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간 모음 만들기를 눌러서 사회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간 모음을 만들어서 안에다가 공간을 하나씩 추가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이 다 들어오게 하고 학생들도 게시글 쓸 수 있도록 해서 공간을 추가하면 이 사회 아래 하나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팅에는 생성형 AI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지 알림장 문구라든지 때로는 여기에 보신 것처럼 문항 생성까지도 AI가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생성형 AI 젤로는 현재는 GPT 4.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클래스에 처음 딱 들어오면 오른쪽 위에 이 보조교사한테 물어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젤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새 대화를 할 때는 추천 문구도 있어요. 3학년 미술 실습 과제 아이디어. 네, 그다음에 상담 참여를 위한 공지글, 서문. 한번 이거 눌러볼까요? 아, 네, 아주 정석적인 답변을 해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 한번 추천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도 학생들과 뭐 이 나라의 특징 같은 걸 한번 젤로한테 물어보자라고 해서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정육면체 수업을 했다면 정육면체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문항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게시글로 바로 작성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네, 수학이니까 학습 자료 초월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추천을 받아서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바로 키워서 이용을 해보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시를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글이 나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생성 AI의 또 다른 활용은 영어 쪽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걸 알고 계시죠? 만약에 이런 기후 관련한 문항을 생성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젤로가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항을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문항도 잘 만들어줍니다. 이제 답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만 손보면 바로 평가 문제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업무 보조라든지 아니면 업무 경과 많이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생님께서 과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LMS의 기본적인 기능이 과제, 수학과 과제 평가 같은 기능이겠죠. 그래서 수학형 과제라든지 자동 채점 과제를 선생님께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제랑 자료실 과제라고 저희는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과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과제는 수학형 과제예요. 그래서 일반 과제는 여기 과제 쪽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 과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일반 과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과제를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제출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예시로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물론 엔트리 프로젝트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이거를 했다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제를 배부하기 전에 대상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를 이제 공간 단위로 가능합니다. 공간 단위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공간 모음 아래에 있는 그 공간 단위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관련된 과제 공간으로 선택을 해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택해서 특정 학생들한테만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 학생한테 내는 걸로 하고 배점도 있게 할 수 있고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10점 정도로 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한테 배부를 했으면 글이랑 똑같아요. 알림이 발송이 되게 되어 있고 알림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이 참여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림 쪽에 가게 되면 선생님께서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제출하라고 한 글이 등록된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눌러서 가는 겁니다. 자, 눌러서 과제 시작하기 눌러서 자, 이제 과제물 내용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링크를 제출을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 제출한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학생은 선생님께서 낸 스크래치 프로젝트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선생님이 헬리콥터가 나는 거를 만들어 보라고 하셨구나라고 하고 만드는 거죠. 네,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만들어 볼 수가 있고 내가 낸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채점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제출할 학생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한번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었구나. 확인하고 잘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바로 그 안에서 이 과제 안에서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점수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임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도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확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제 안에서도 학생들과 소통뿐만 아니라 피드백이죠. 피드백이 가능하고 학생 단위로 점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학평 과제 말고 출판사의 자료를 활용을 해서 낼 수 있는 네, 자료실 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자료실 과제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수학 2단원 문제의 주제를 입력을 하고 학습 자료 첨부하기 눌러봅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자료를 가게 되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자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4학년 수학 단원을 각도 단원을 하고 있다. 각도 단원에 대해서 만들었던 다른 선생님들의 자료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다시 첨부하기를 눌러서 선생님의 자료들은 수정을 할 수는 없고 그대로 활용만 가능합니다. 새 자료 만들기를 통해서 기존에 생성된 것 외에 출판사 자료를 활용을 해서 선생님만의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입력을 해서 학습 자료 블록이가 출판사의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각도 단원 중에서 이제 본문은 개념에 대한 부분, 그래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게 도움은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들어왔고요. 학습 자료 블록이를 눌러서 문제를 가게 되면 원하는 문제만 선택을 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만든 문제를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객관식 문제를 혹은 단답형 문제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문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년이 맞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정답이 2번이기 때문에 보기를 추가해서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항 세트를 완성을 했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공개 중인데 소속 기관에게만 공개하면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과 이 문제를 공유해서 쓸 수가 있고요. 전체 공개를 하게 되면 아까 커뮤니티, 네, 거기에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속 기관에게만 공개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이 완료가 되었고요. 어떻게 추가를 할 수 있냐? 네, 여기 다시 첨부하기를 가게 되면 제가 만든 2단원 문제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첨부를 해서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똑같습니다. 학생한테는 또 알림이 발송이 되게 되어 있고요. 알림을 확인하고 학생은 참여를 하면 됩니다. 학생 화면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알림을 눌러서 과제 등록된 걸 확인을 합니다. 자, 학습 시작을 바로 하면 되겠죠. 자, 처음에 냈던 본문 내용, 개념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했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중간에 종료하면 답안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문제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채점이 되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떤 거 맞췄는지도 확인이 되고요. 피드백도 여기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한 개 틀렸어요. 이렇게 피드백도 남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피드백도 바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선생님 화면을 이동을 해볼게요. 채점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방금 장서우 학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동 채점이 됐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학생이 남긴 피드백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제 같으면 과제 리포트를 통해서 모든 과제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제 리포트로 이동을 하게 되면 스크래치 프로젝트 최근에 냈던 거 평균 점수 몇 점이었는지 몇 명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료실 과제나 이 일반 과제를 활용하게 되면 과제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 반 학습 데이터를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사이트입니다. 우리 반 활동 데이터부터 교우 관계까지 말 그대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 반의 활동 데이터, 그리고 클래스 접속률, 이런 것들도 다 조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 글을 얼마나 읽었는지, 주로 많이 읽은 글은 어떤 건지 누르면 바로 확인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구성원별로 잘 읽는 친구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교우 관계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댓글을 단다든가 좋아요나 이런 반응들을 남기게 된다든가 그러면 이 선들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간의 평균 교류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교류량이 적은 학생들을 선생님께서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최근 30일 동안의 교우 관계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이트는 과제 아래에 보시면 인사이트라고 메뉴명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우리 반 학습 데이터, 우리 반 활동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있게 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 반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어제 우리 반은 두 개의 활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접속률은 17.2%. 네, 아주 저조했습니다. 이게 높은 게 좋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선생님 글 확인률이 아주 저조하다라는 거. 제가 이제 테스트 클래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확인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읽은 게 10%가 되는 글인데 식물의 성장과 빛의 관계에 대한 실험 학생들이 과제는 열심히 합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선생님께서 어떤 친구가 읽었고 안 읽었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원별로 어떤 친구들이 주로 읽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아무도 안 읽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우 관계도 아직까지 저희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클래스 안에서
글을 쓰게 한다고 하신다면 서로 이렇게 반응도 남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글도 아이들이 달게 해준다면 이게 더 활성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선생님께서는 소외된 친구들 발견할 수가 있고 주로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 체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성원별로도 통계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접속한 이력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학생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마지막 활동 이력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기록 같은 것도 남겨줄 수가 있어요. 이 기록은 누가 기록이기 때문에 학생 개별에 대한 멘트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생기부 작성 시즌에 선생님께서 모아서 보실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남겨놓으면 언제든지 선생님께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누가 기록이라는 탭을 이동을 해서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남겼던 기록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기록을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엑셀로 내려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학생한테 누가 기록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정보를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기록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코멘트를 실시간으로 필요할 때마다 남겨서 나중에 다운받아서 확인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교권 보호 기능이죠.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1대1 채팅까지도 지원을 하고요. 통화 같은 경우에는 녹음도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틱 내에 흔히 알고 계신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는데요. PC에서는 채팅으로만 가능하고요. 모바일일 때는 통화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PC로 먼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에서는 구성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학생들이 쭉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서우 학생을 누르게 되면 이 학생에 대한 활동 분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팅을 바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채팅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서우 학생한테 제가 보냈던 글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파일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한 번 더 서우야 확인했니?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서우 학생한테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태블릿인데요. 왼쪽은 선생님 계정입니다. 자, 서우야 확인했니? 라고 메시지가 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눌러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우야 확인했니? 라는 글을 받고요. 학생이 바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남길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남겼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선생님께서는 또 언제든 소통하는 거 말고도 원하는 시간대로 클래스톡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톡으로 제가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서우가 방금 보낸 글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말고 지금 여기 설정 부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그러면 통화 녹음을 선생님께서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켜놓으면 통화할 때마다 녹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업무 시간을 설정을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4시까지 나는 하겠다라고 한다면 4시로 설정을 해놓으면 지금 4시가 넘었어요. 업무 시간이 4시로 설정이 됐고요. 학생이 선생님께 하려고 하면 이렇게 네,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는 남길 수는 있지만 알림은 선생님께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업무 시간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통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통화를 걸려고 하면 네, 다른 시간에 해달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선생님 계정으로 이동해서 선생님 계정에서 설정을 실제로 통화가 가능한 시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네, 바꿔서 설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서우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야, 전화를 받아주렴. 네, 이제 발신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서우 화면에서는 네, 양혜준 선생님이 전화 온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통화를 받게 되면
서우 화면에는 통화 녹음 중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화면에서는 녹음 중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언제든지 녹음이 제공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이랑 통화를 할 때도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화는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녹음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돌아가서 이 통화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통화 쪽으로. 그러면 녹음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언제든지 클래스팅에서 그냥 바로 재생을 해서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다운을 받아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팅으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봤었는데요. 업무 시간 설정을 통해서 선생님의 프라이버시도 지키면서 네, 자유롭게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통화는 학생과 선생님 또는 선생님과 학부모만 가능합니다. 학생들끼리나 학부모들끼리 통화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채팅도 안 돼요. 이제 선생님만 이제 걸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